그해 가을 서울을 떠난 하길종은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시를 씁니다. 시집 태를 위한 과거 분사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자기 돈을 들여 출판한 이 시집에는 현실을 비판한 초현실주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새 헌법 공청회 관람 후기라는 제목의 이 시는 시의 형식을 과감하게 깨뜨리면서 잘못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현실을 고발하는 초현실주의는 그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쪽은 그래도 문학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그랬었는데 길종이는 양쪽에 다 거리를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현실주의 하나만 이제 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우리 그룹에 넣으려고 길종이를 했더니 나는 사르트르하고 이쪽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난 보다 뭐라 그러나 현실을 극복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위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는 좀 더 이제 큰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현실을 극복하고 더 큰 세계를 꿈꾸던 하길종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진로를 바꿉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영화였습니다. 64년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최고의 영화학부로 손꼽히는 UCLA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합니다. 내가 보니까 첫 편지가 그러니까 그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는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을 잘 말해줍니다. 벌써부터 학교에서 야단인데 하도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여기 바지에 펑크가 났는데 친구가 여학생 친구가 이제 재밌게 쓴 거겠죠. 괄호를 치고 여학생 이렇게 했어요. 친구가 꿰매줬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메스터 할 때 작품이 전체에서 1등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 하길종이 미국에 유학가 있던 60년대 후반,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존 F 케네디 암살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있는 혼란기였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와 무정부주의적인 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은 히피가 되어 전국 각지를 떠돌며 마약에 빠져들거나 허무와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은 하길종의 영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화 대부를 만든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과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와 함께 공부했던 하길종. 유학 시절 만든 영화 병사의 제전은 금지된 것들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자유를 그렸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인 단편 영화 병사의 제전은 미국 MGM 영화사가 전 미국 영화과 학생 가운데 4명에게 주는 메이어 그랜드상을 받았고 하길종은 UCLA 교수직을 제의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에게는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해서 한국 영화를 국제 무대에 선보이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가을 마침내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7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영화를 찍겠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시인이었던 그가 이제 영화 감독이 돼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미국에 있는 최고의 영화학교 중 하나인 UCL의 영화과에서 촉망받는 영화학도로 주목받았던 하길종. 그렇지만 한국의 현실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처음 만든 작품에서부터 그는 뜻하지 않게 벽에 부딪힙니다. 1972년 하길종이 직접 시나리오 작업을 한 첫 영화 화분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검열에 시달렸습니다. 내용을 고치다 못해 원고 자체를 오려내거나 종이로 덧칠하기도 했습니다. 이효석의 소설을 각색한 화분은 한 가족을 통해 당시 사회 현실을 고발한 영화였습니다. 행복했고 늘 만족해왔어. 그런 생활만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단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유일한 행복, 푸른 집에서의 안정된 생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됐어. 그걸 너와 함께 있는 동안 배운 거야. 푸른 집이라고 불리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물질 만능주의와 욕망은 끝내 파멸로 치닫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는 부패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억압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푸른 집, 그러니까 청와대죠. 그 속에 또 인물들이 그 명확하지 않은 어떤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 애정관계 속에서 동성애적인 코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맨 결말은 그 한 가족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현 당시 어떤 정권이라든지 또 억압적인 가부장제 이런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제대로 해내지 못했지만은 아주 뛰어난 어떤 상징성으로서 출발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화분은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징적인 화면을 선보였습니다. 화면뿐 아니라 소리를 통한 상징까지. 여기에는 하길종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영화가 시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몸담은 시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때는 그 영화는 죽은 영화다. 우리는 그런 영화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려면 시대의 고민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징, 은유, 비유 이런 것들, 수사를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영화계는 하길종의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윤정희 양이 여우 주연상을, 영화 화분은 그의 청룡영화상에서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 일로 신문에서는 영화 화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집니다.